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이슈 진단입니다. 자, 오늘도 진단을 할 게 좀 생겼어요. 왜냐면 K칩스법, 요게 또 대서특필이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주가를 위로 막 밀어 올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 해외 증권사 할 거 없이 탑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꼽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 흐름을 따라서 추가 상승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상승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이 K칩스법이 도대체 뭔데 이 정도의 강력한 파워를 내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원래 이제 이 K칩스법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뉴스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된 건데 K칩스법이 기재위를 통과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다. 이런 특징주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 회의하는 장면인데 뉴스에서 보시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와, 일단은 뭐,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멋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회 기재위에서는요,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증설 등에 투입된 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뉴스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대형, 중견 기업들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진다. 끝. 자, 이렇게만 보면은, 뭐야. 칩스법 별거 아니잖아. 네, 그냥 세금, 네, 조금 깎아주겠다 이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또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잘했죠? 네, 그 부분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요. 자, 오늘은 뭐 종목 이야기도 같이 봐야 되니까 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관련 수혜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연 이 시점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칩스법이 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자, K칩스법의 개요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반도체, 어디? 대한민국. K 붙었잖아요. K, 코리아. 그래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 자, 이거 진지게 했어야 돼. 왜냐면 지금 미국에도 있죠? 그 다음에 유럽에도 있어요. 이 주요 국가들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반도체 대장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네. 반도체로 먹고 살았다 해도 뭐 딱히 반발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최근에야 뭐 조선이 올라오고 뭐 자동차가 잘 팔리고 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 1등은 누구예요?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런 1등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국가들도 잘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는 이유가 반도체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최신 칩 같은 경우가 더 앞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반도체 우리나라가 1등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들을 지금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이런 거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불만을 좀 토로했었던 게, 아니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하냐? 우리나라 지금 1등인데 왜 지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불만을 많이 얘기했었던 생각이 좀 납니다. 격하게 좀 공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하는 거, 좋은 거, 그냥 놔두면 잘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을 더 독려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막 잘하는 거 뭐 짓밟으려고 그래. 너는 잘하면 잘하니까 더 못하는 애 쪽에 돈 주자. 너는 알아서 잘하지? 넌 알아서 돈 벌어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걔도 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던 놈도 삐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K칩스법을 이제 발의를 하고 진행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이 K칩스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요 목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빼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 보세요. 중국이 지금 다 따라왔어요. 그 한국 공장을 그대로 베껴다가 중국에다 놓고서 이렇게 허술하게 가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나 또는 어떤 그 보안 강화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업들이 이런 반도체 시설 투자 또 연구 개발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자,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지원받거나 세금을 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돈이 남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더 큰 공장을 지을 수 있거나 또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빠르게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지금도 입지가 강하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입지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밀려버린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성장 구조에서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앞서서 더 갈 수 있다라면 네, 반도체적으로 반드시 육성해야 되겠죠. 자, 반도체는 현재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럽, 특히 중국이 지금 진심이에요. 그러면서 가까운 나라 우리 한국에 있는 걸 빼가려고 자꾸 이렇게 눈이 뻘개가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런 거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기술 격차를 크게 벌려야지 됩니다. 자,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자금률 이것을 가지고 노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견제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최신 칩을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순위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미국이 중국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어. 지금 가만히 있어도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면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최신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해준다. 야,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상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 유럽, 중국 이런 쪽에서는 지금 자기네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그냥 니들이 잘하니까 이렇게 맡겨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야.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더 많은 핵심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이 앞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업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이 K 칩스법에 대한 주요 목표고 중요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내용인 거 아시겠죠? 네. 칩스법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게요. 2025년 2월 18일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5년 2월 18일 저녁 기준이기 때문에 네, 오늘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입니다. 여기 통과했어요. 그래서 여기 칩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빵 하고 치고 올라간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향후에 나타나는 절차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죠. 자,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5%포인트 확대.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에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부담 완화, 국내 투자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긍정적이다.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법안 통과에 환영이다 이거지. 왜냐면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R&D 비용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왜 진작 안 해줬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법안 통과 이후에 시행령. 우리가 이게 조금 약해요.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였습니까? 작년에 그 배당률 관련한 부분이 있었잖아. 기업의 그 뭐라 그럴까? 밸류업 공시? 네, 기업 밸류업 법인가? 뭐 그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딱 해놓고 나서 그냥 네, 흐지부지 돼버리니까 그냥 밀려버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칩스법 해놓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해놓고 일단은 이거는 그래도 딱 규제가 정돈이 되어 있죠. 뭐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뭐 어디 지원한다 등등등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세부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미세하게 조정이 된다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사항, 우리나라가 법적인 부분에서 법안 발의를 다 통과시켜 놓고 나서 흐지부지 해버린다? 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놔서 도장을 찍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정치적인 이슈. 야당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자, 일단 이건 대기업 중심의 그 부분이 아니냐. 대기업 기준으로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있으면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지금 그럴 수가 있겠죠. 해당 법안이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를 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야, 대기업 너희들만 혼자 다 먹지 말고 중소기업도 같이 연결해줘.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하면 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다. 자, 그러면 칩스법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지원책을 추가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삼성전자 없어지고 하이닉스 없어지면 걔네가 밀려버리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칩스법에 대한 최신 동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지으시면 되는 거고요. 향후 진행 절차. 지금은 어디 와 있냐? 상임위원회. 자, 지금 현재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법안의 세부 조항 조율 및 수정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적인 타당성,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위로 돌려가지고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것도 추가해서 보완해서 와. 이렇게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하시고요. 요거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본회의 의결로 들어갑니다. 본회의 의결로 들어가면 이제 국회의원에서 과반 이상 찬성을 얻으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본회의 의결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한테 넘어가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권한대행한테 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이유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회의까지만 넘어가게 되면 법안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정사실일 것 같고, 혹시라도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다시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뭐 대통령의 거부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법안 통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1번에 와 있어. 상임위원회 심사. 요거 통과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습니다. 물론 4번은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2번 있고 3번이 있어요. 요 구간까지는 시간이 바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뭐 바로 내일 법사위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재료는 지금 뭐다? 살아있다. 네. 살아있는 재료. 연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재료는 어떻게 봐야 돼요? 계속 연결고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법제위 통과가 안 돼. 본회의 통과가 안 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변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법사위만 넘어가면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법사위 통과,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 지켜보자.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이거 뉴스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겁니다.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핵심, 그냥 이 칩스법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이거는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면은 기본 15%에서 20% 상향,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는 16에서 25%로 확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설 투자 시에 공제율을 높여서 기업의 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 기업들이 이제 설비를 늘린다거나 어떤 R&D 투자를 많이 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대기업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해요.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강화. 자, 지금 현재는 세액 공제율, R&D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죠. 시행령에서 결정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소부장 기업들 많이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또 있어요. 소부장 기업들도 R&D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 여기 별표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확대한다. 자, 여기까지 좋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한다. 반도체 공장 건설 시에 행정 절차 간소화. 그러니까 막 복잡해. 우리나라는
뭐 하나 만들려면 뭐 받아와라, 뭐 띄워와라, 다시 돌아가서 뭐 해와라, 이게 없는데요, 다시 해와라. 그러다가 이제 날 다세잖아요. 근데 이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고요, 입지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장 세우기가 더 쉬워지게 되겠죠. 자, 전력 용수 공급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주겠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대규모 연구단지 건립을 지원해주겠다. 자, 정부에서 이런 거 진지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네, 관련 대학원에 대한 정원을 확대한다. 이거는 네,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죠.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실무 교육.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교육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 해외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즉 반도체 쪽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라면 비자 내가 조금 완화시켜 줄게. 아니면은 기간적인 부분 좀 늘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규제 완화 및 투자 촉진 정책. 반도체 기업 대상 금융 지원을 확대해 주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대출을 해가지고 자금을 융통하기가 쉽겠죠.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현재 보조금 지급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계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야, 니네들 들어와. 우리나라에다 공장 지어. 그러면 우리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게. 세금 혜택 더 줄게. 아니면 뭐 어떤 지원을 더 해줄게.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의 해외 반도체 소재, 장비, 조달 과정을 간소화하겠다.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이제 반도체 소재나 장비를 들어올 때 막 그냥 빡세게 검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볍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칩스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 반도체 업황이 크게 살아날 수가 있겠죠. 지금 외부적으로 들어온 뉴스들 살펴보면 2분기부터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블랙웰 출시와 함께 지금 본격적인 출시가 되는 거죠. 이미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지만 블랙웰 출시, 그 다음에 이번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상반기 통과하면서 HBM4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런 K-칩스법과 연결된다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추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주가가 3,000포인트. 지금 증권사에서 한국 증시, 코스피 3,000포인트가 넘어간다.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3점 땡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 땡 믿고 가는 거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지수 3,000포인트 금방 가는 겁니다. 걔네들 지금 지수가 왜 못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자빠졌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수가 3,000을 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뭐다?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 자, 이 K-칩스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칩스법 시행 후에 예상 효과를 한번 볼게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기업들의 국내 시설 투자가 증가한다. 당연하죠. 왜냐면 뭔가 지원책이 나오니까. 그동안은 없었으니까. 네, 또는 이제 미국에서 막 이렇게 지원해주냐, 미국에 공장 짓고 관세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니 미국에서 관세 매긴다?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세금 더 깎아줄게. 뭐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둘이 쌤쌤이야. 그럼 국내에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사실 좀 어렵죠. 네. 근데 미국 관세는 지금 반도체한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어떤 투자가 국내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내 내수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반도체 단지 들어오면은 그 주변에 상가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자, 기술 경쟁력 강화. 이 R&D에 대한 그 지원금을 많이 주게 되면은요.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개발하지 못했었던 거, 진행하지 못했었던 프로젝트를 돈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할 수 있겠죠. AI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선도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 효과 당연하죠. 공장을 짓는다. 일단은 건설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들어온다. 인프라 구축해야 되겠죠. 장비 들어와야 되죠. 사람 고용해서 만들어야 되죠. 야, 그 다음에 물류로 나가야 되지. 이 모든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만 살펴보면 소재, 부품, 장비, 전자산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변 상가부터 해가지고요. 부동산, 건설, 인프라, 그 다음에 구직,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또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쓰지. 그러면은 이런 경기 활성화까지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성장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투자를 안 하잖아요. 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생돈 내기 아깝다. 기업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부가 지원해줄게. 너 그렇게 좀 해봐라. 그럼 그래? 네가 돈 좀 준다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랍니다.
그게 바로 K 반도체, 이 K 칩스법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미국과 유럽과의 경쟁력 확보. 지금 미국, 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리 막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AI 엄청나게 뒤떨어진 거 아시죠? HBM만 잘하고 있어요. HBM만. 이건 반도체이기 때문인데 AI라는 이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도 AI를 쓰고 있지만 미국 거 아니면 중국 거야. 지금 보면 지금 미국, 중국, 유럽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미국 거가 성능이 좀 많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베껴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가성비 면으로 뛰어난 것이 중국 겁니다. 요즘에 딥시크 나온 거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딥시크 이런 걸 꺼내진 생각도 못 했잖아. 근데 중국 이게 나오잖아요. 얘네들 왜 그런 거예요? 다 지원해줬기 때문이잖아. 지원해줬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 정책이라는 게 단지 어떤 뭐 제조에 대한 어떤 부분들만 속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선 뭐 이제 저런 파운드리라든지 뭐 아니면 뭐 개발 이런 쪽,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꼭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 써가지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확 높여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들어가서 볼까요? 네, 처음에 일단 볼 게 뭐냐면 DB 하이텍. DB 하이텍인데 제가 오늘 종목을 많이 갖고 왔는데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자, DB 하이텍인데 관심 포인트는 국내 대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뭐냐면 내가 직접 설계는 하지 않아.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주는 거야. 야, 네가 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와는 약간 차별화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B 하이텍 차트 봐야죠. 네. DB 하이텍 차트를 보시면 네, 많이 올랐어요. 그죠? 확실히 네, 강세를 보이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이격이 조금 벌어졌어. 자, 이거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애매한데 이렇게 싶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잠깐 볼게요. 자,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됩니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격이 벌어졌거든. 이것도 벌어졌어요. 이격이 벌어졌다고 무조건 뭐 주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격이 벌어졌다면은 일단은 차익 매도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어디서 사라고 했어요? 여기 밑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서 팔았잖아. 그죠? 요 밑에서 팔면은 뭐죠? 위기가 있을 때, 자, 여기서 삼성전자를 보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이제 포함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라고 그랬죠? 지수를 지탱시키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지수가 폭망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삼성전자 팔아야 되겠죠. 근데 지수가 더 안 내릴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 열심히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지수는 점점점 상승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삼성전자 팔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지수는 폭망이야. 근데 삼성전자가 내려가지 않으면 지수는 일단 횡보는 해주는 거죠.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삼성전자는 기업으로 보지 마시고 시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삼성전자 상호. 시장이 내려갈 것 같아? 그럼 삼성전자 팔아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이잖아요. 지수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들락날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좀 쉴래. 조금 들어온다. 지수 바로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흥분하실 거 없어요. 살 때는 밑에서 사야 됩니다. 밑에는 공포스러워서 못 사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럼 살까요? 2월달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벌써 13, 4% 올랐습니다. 2월달만 13, 4% 올랐어요. 근데 이 정도 올랐는데 대형주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시장도 얼만큼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조정을 받고 들어간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추세가 많이 바뀌었지만 저항대 근접하는 모습 또 나타나잖아요. 살짝 조정이 들어온지 아닌지 그 부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수 관점 아니죠. 지난번에 매수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데 54,000원대.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에서 좀 겁먹지 말고 대응하시면 좋겠죠. 자, 하이닉스도 볼게요. 하이닉스 보시면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에서 골드크로스 전환되고 나서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라 할 게 없어. 그냥 가면 됩니다. 요거는 이미 뭐 비중이 엄청 많죠. 네, 우리가 어디서 샀어? 8만원. 8만원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또 사고 또 사고 해가지고 지금 평단가가 아마 아무리 비싸야지 12만원은 안 넘어갈 겁니다. 그죠? 12만원 안 넘을 거고 대체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라인대 11만원 정도 라인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요렇게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100% 정도, 네, 100% 넘었겠죠? 100% 넘게 수익률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비중이 많아.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서 수익도 많이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매매가 들어가면 어떻다? 재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이거는 이게 있어요.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주식 매도하지 말고 떨어질 때 사자. 그래서 지난번에 14만 8천 원 매수 의견 또 들었었죠? 여기 17만 원 매수 의견 또 들었었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싣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얘도 현재 시점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전고점 저항 가까이 있죠. 내일 올라간다? 그러면 살짝 윗꼬리 달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은 매수 따라가기 어려워. 적어도 이럴 때, 들어왔을 때, 지지선 때 매수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왜 얘기해 드렸냐면, 자, 동부하이텍 다시 넘어가 볼게요. DB하이텍. 다시 넘어가서 보면, 이거 이격이 벌어졌잖아.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 여기에 대한 부분들, 자, 이평선대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 아, 팔고 싶다, 차익 실현하고 싶다, 이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저항대의 돌파가 일어난 시점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라인 대가 4만 한 2천원쯤 되겠죠. 결과적으로 뭐냐? 주가가 조금 들어오거나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들어가지 말고 홀딩은 하되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지지선 확보되는 거 확인하고 대응해라. 그냥 막 올라가면요? 그러면 내 거 아니야. 못 사는 겁니다. 왜냐면 쌀 때 안 샀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내 거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한미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 관심 포인트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1위입니다. 하이닉스와 연결되어 있죠. 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칩을 패키징하고 조립하는 후공용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이거 삼성전자에도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삼성하고 들어가고 있나? 지금 그때 하이닉스 쪽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하이닉스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자, 한미반도체 넘어가서 볼게요. 한미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얘는 지금 보시면 어때요? 괜찮은데? 에? 괜찮은데? 차트를 길게 보면 많이 올리긴 했어. 많이 올리긴 했는데 지금 요 시점에서 본다라면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요? 저점 지지라인 대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현재 가치가 적정 수준일 수도 있다. 즉 더 올라가지 않은 적정 수준.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제한적인 부분이 걸릴 거예요.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도 지금 뭐 25만 원, 6만 원, 7만 원, 뭐 30만 원, 40만 원 얘기하고 있지만 일정 구간까지 가면은 일단 주가가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죠. 지금 정고점 20만 원 정도까지 간다. 그럼 2배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의 어떤 한계점 수준은 요 정도 라인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한 100%가 좀 안 되겠죠. 한 7, 80% 정도가 이 한미반도체의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포인트다. 근데 7, 80% 어디서 누가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다가 지지선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풀어내면 되겠죠. 뭐만 풀어내면 돼요? 데드 크로스만 풀어내면 됩니다. 지금 아직은 데드가 안 나왔, 골든이 안 나왔죠. 지지선은 잘 만들었어. 10만 원에서. 이제는 5일과 21선 골든 크로스만 나오면 걸어볼만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더라도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추세가 움직일 때 어디까지 본다고요? 직전 고점 라인 때 한 7, 80%까지 좀 어렵지만 한 5, 60% 보고 올라가는구나 생각하면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다음 원익 IPS 요거는요 반도체 공정 장비 전문 업체고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증착 및 식각 증착 및 식각. 증착은 이제 막을 형성하는 거고요. 식각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쪽 공정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미세 공정이 발전할수록 수요가 증가한다. 자, 반도체 미세 공정은요,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반도체보다 더 미세한 회로, 더 집적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원익 IPS의 어떤 실적 증가율은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원익 IPS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익 IPS인데 자, 주가가 이것도 저점을 잡았네요. 그죠? 저점을 잡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 라인대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역사적 저점대 뭐 이렇게 보여져요. 네, 뭐 이런 저점까지 나왔어? 라고 싶을 정도로 뭐 아주 그냥 막 여기까지 처박힌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빠른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 DB하이텍처럼 벌어졌죠. 벌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DB하이텍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것도 이제 이 저항대를 넘어섰잖아요. 저항대 넘어서면서 뭐가 형성됐냐면 자연스럽게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지지선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격도가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밑으로 완전히 처박을 확률이 많지가 않죠. 완전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유지가 쭉 되는 시점, 즉 25,5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할까 말까 고민이 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이격에 대한 부분들은 횡보를 조금 하거나 주가가 조금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갖고 있는 분들 홀딩 하셔야 되겠죠? 네, 더 두고 가시면 됩니다. 포지션은 일단 직전 고점대 라인 때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성이 있느냐? 대형주들은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세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또 미세하게 발전할수록 강세가 더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1위, 반도체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검사 및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지속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스나 이 기업은 우리가 밑에서 샀어요.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을 뽑아먹고, 네, 이거 말씀드렸죠? 뽑아먹고 팔았지. 팔고 나서 주가 좀 빠졌는데, 자, 이때 팔 때 제가 뭐라고 했냐? 야, 이거는 지금 팔 종목은 아닌데 수익이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왔다. 뿅 하고 올라가서 이것도 제법 많이 나왔죠. 네, 오늘 매도한 그 유진테크란 기업이 오늘 매도를 쳤거든요. 요것도 같은 맥락에 보시면 돼요. 갑자기 뿅 하고 튀어올랐어요. 저 밑에서 사가지고 이게 이거는 한 30% 넘게 수익이 나왔는데, 요것도 뿅 하고 뛰어올랐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근데 실적 이익이 나와가지고는 팔아먹은 거거든요. 30% 수익 내고 단기적으로 뭐 얼마 안 걸렸습니다. 금방 사가지고 금방 팔아먹었는데, 두산 테스나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요렇게 해서 뿅, 그 다음에 주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건데, 자, 지지선을 어디로 만드느냐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다시 살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다시 살 생각인데, 저는 원래 요 정도 노리고 있거든요. 3만원 아래쪽? 근데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온다는 세단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21선 32,000원 라인대를 또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나한테 원하는 가격을 안 주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따라가야지. 그죠? 그 부분들 못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올라가 버리니까 그 포지션 나올 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쪽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지금은 저도 재고 있어요. 어디서 사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리노공업.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글로벌 1위예요.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주가 올라간 거 보면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소켓 및 프로브 카드를 제작한다. 글로벌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이쪽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자, 리노공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네, 정말 좋은 기업이고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지막지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이게 7,000원인가요? 네, 4,000원, 4,000원. 지금 얼마야? 이게 30만. 와, 미쳐버린 기업이죠. 미쳐버린 기업이야. 이런 기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 위기일 때마다 사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게 따라서 성장을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현재 포인트가 이평선 다시 만들어냈죠. 요것도 직전 고점 때까지 보면은 한 25% 정도 더 떨어졌다고 되어 있지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올라가면 되잖아. 그죠? 25% 올라가면 되잖아요. 25% 정도 올라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자, 지금도 살짝 이격이 벌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횡보가 좀 나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괜찮아. 이런 위치가 여기 박스를 유지할 것 같아요. 21만 원에서 23만 원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체크해 놓고 오케이. 뭐 타협을 보자. 네, 23만 원에서 21만 원이니까 22만 원에 사보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보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반도체 업황에 호황이 진행이 된다면 더 갈 수 있겠다. 간단한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리노공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관심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솔브레인 반도체 공정력 화학 소재 1위. 1위입니다. 우리 1위 아니면 안 하죠. 네, 국내 점유율 1위.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웨이퍼 세정, 불순물 제거입니다. 그 다음에 식각, 회로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화학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의 주가는 최근에 지랄 맞았어요. 소부장이 다 지랄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랄 맞았는데 이거 돌리고 있죠. 매수 포인트는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나왔겠죠. 지금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인 움직임을 같이 봐야 돼요.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바로 올라가면은 여러분은 매수 못 따라갑니다. 매수 못 따라가는 거고 저항대 근처까지 단박에 상승하게 되면 못 따라가는 거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대신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여기도 매물대가 살짝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들어와서 19만 원, 19만 5천 원 정도 라인이 나오면은 요것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실적 좋고 유보율 좋고 부채비율 좋고 다 좋아.
기업 내용이 좋아. 오히려 주가가 낮아가지고 왜 이러지 싶을 정도의 종목입니다. 1위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지금 보니까 반도체 쪽, 소부장 쪽이 저점대 공략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도 저점대 공략 포인트가 많은데 약간만 가격을 조정하면 먹을 게 많이 있을 것 같아 생각 든다는 얘기죠. 네. 자, 그다음에 KC텍. 웨이퍼 세정 장비 및 핵심 공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이퍼는 기판이에요. 실리콘 기판. 네. 여기에 이제 세정. 그러니까 세정은 닦는 거죠. 닦는 거. 이게 닦는 게야. 그 다음에 CMP. 이건 평탄화입니다. 평탄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도화될수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KC텍은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네. 먹고 팔고 한 2번 했나요? 3번 했나요? 네. 근데 지금 또 올라가 버렸네. 지난번에 샀어야 되는데 안 사버렸네. 에이, 아깝다. 그죠? 2번 먹었나, 3번 먹었나, 하여튼 뭐 열심히 먹고 팔고 했는데, 이번에 포인트가 여기서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이평선 정렬이 다 나오지 않아가지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게 골든크로스 나오는데 이렇게 급등을 해버려. 그럼 못 사. 못 사면 어떻게 돼요? 아, 짜증나. 그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지지선을 여기서 그을 수 있잖아요. 36,000원 정도. 이제는 36,000원 정도 근접할 때, 아,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매수해 줄게. 조금 더 주고 산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월봉이나 주봉상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항 돌파가 확실하게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타이밍 잘 보시고, 맞춰서 들어가시면 아마 수익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동진 세미캠. 여러분들이 이제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막 울분을 토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포토레지스트. 국내 대표 1위 기업입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은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 미세 회로를 형성할 때 쓰이는 감광액.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토레지스트가 예전에 그 일본에 뭐 수출 제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국산에 성공한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 중입니다. 어디다 했을까? 주요 반도체 기업입니다. 어디 대충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세 공정이 발달할수록 수요가 증가한다. 무슨 얘기? 반도체의 세대가 거듭될수록,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반도체의 어떤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동진세미캠의 주가는 최근 어땠을까? 상당히 좋죠.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셉니다. 요것도 바닥 포인트. 네. 매수를 안 하셨을까요? 네. 매수를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수익이 제법 나왔을 텐데, 그죠? 많이 올랐을 텐데. 자, 이거는, 네, DBI텍과 비슷해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수혜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종목도 지지라인 때, 이때 그어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수 포인트가, 일단은 지지선이 26,500원, 27,000원 나올 텐데, 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그냥 막 올라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못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거고, 요 근처에서 조금 논다 싶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평선이 위로 따라 붙어주기 때문에 아마 26,000원에서 26,500원 이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점과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아마 이 종목도 이제 포인트로 공략하실 수 있을 거고요. 높은 데서 매수해가지고 와장창 물려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가를 좀 낮춘 전략들 세우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손실을 보고 있었어.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샀다. 그러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네. 돈도 덜 들어요. 여기서 100만 원이었다. 근데 똑같은 수량을 산다. 여기서 100만 원에 그러니까 뭐 10주를 갖고 있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20만 원에 10주를 샀다. 그러면은 돈은 얼마 안 들죠? 네. 10주 100만 원, 10주 20만 원. 근데 평단가는 이렇게 훅 내려가는 거야. 왜? 주식수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똑같이 100만 원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0주를 살 수 있겠죠. 그러면 평단가가 더 많이 내려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면 망하는 포인트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끝까지 내려온 다음에 반등 포인트에서 연결해 주시면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물러도 괜찮아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동진세미캠 지지선 여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세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SNS텍 블랭크 마스크 국내 유일 생산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 회로를 인쇄할 때 사용되는 게 포토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써 있네. 다 써놨네.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사용된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딱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빛을 막 쏴요. 그러면은 웨이퍼 위에다 회로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겁니다. 네. 그래서 국내 유일입니다. 국내 유일. 국내 유일. 얘밖에 없어.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다. 그럼 종목을 봐야 되겠지. SNS텍.
이거는 괜찮은데? 타이밍 나쁘지 않죠? 자, 이격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요? 올라오지 않았나요? 생각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뭘 끼고 들어가죠? 21선. 국내 유일인 기업인데 21선을 끌고 올라가는 추세 추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네요. 추세 포인트가 21선 지지선은 나오니까 여기서 만약에 살짝만 들어간다. 그럼 31,000원 정도 매수 타이밍 바로 나오겠네요. 포지션은 일단 위쪽 저항 라인대가 저기에 있죠. 네, 여기 4만원 붙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라인대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어떤 상승 포인트가 더 진행된다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SNS텍 여기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도 다 봤어요. 종목도 다 봤는데 K 칩스법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니까. 그게 올라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도 끌어올리고 저점대까지 처박혔었던 저런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도 지나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좀 많이 얘기하고 내용도 좀 많이 얘기해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칩스법 얘기가 딱 나오니까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종목이 또 있나? 이거 말고도 종목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을 거지만 네. 그냥 대표적인 종목들만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 찾아보시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